억울하다는 강서구 PC방 살인범 김성수의 발언과 모습, 어제 저희가 생중계해드렸는데 이게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성수의 어제 태도와 발언, 그리고 뭔가 분노를 못 이겨 하는 그 모습을 범죄 심리학 전문가와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에게 정밀 영상 의뢰를 부탁했습니다. 과연 이 전문가들은 저희들에게 이 김성수의 패턴에 대해서 뭐라고 분석을 했을까요? 먼저 어제 김성수의 발언부터, 태도부터, 그 장면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이제 제가 피해자한테 이제 제가 치워달라고 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이제 표정이 안 좋아서 저도 기분이 안 좋아서 피해자분이 우리 아빠가 경찰인데 네가 나를 죽이지 않는 이상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것이 제 머릿속에 남아서 제가 치워달라고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하는 그런 억울함이 들고 과거의 생각들까지 생각이 나면서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같이 죽이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모습에 대해서 범죄심리학 교수인 이수정 교수와 또 국내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경정은 과연 뭐라고 분석을 했을까요? 전문가들의 이야기, 저희들이 의뢰한 분석 내용 들어보시죠. 합리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억울함이죠. 굉장히 반사회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이런 기제로도 볼 수가 있는데, 우울증이나 또는 정신병에 기인한 태도라기보다는 지금 자신에게만 유리한 부분은 확대 재생산을 하고, 지금 실제로 질문 중에 피해자의 얼굴을 왜 그렇게 공격했느냐는 질문은 모르겠다.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은 또 상당히 축소해서 편파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런 굉장히 자기 방어적 태도를 반영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런 상대방이 나한테 자극을 주었던 요인들을 계속 부각을 시켜버립니다. 애초에 공격할 의도는 없었지만 네가 문제였어 라고 하는 상대방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이 일이 일어난 사건의 원인이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한테 있는데 왜 나만을 비난하느냐라고 하는 분노나 감정, 정서 표현,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런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확실히 지난번 포토라인에 섰을 때의 김성수의 모습과 이번 김성수의 모습은 전혀 대조적이었다. 뭔가 내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부각하려 하고 있다. 정신병이나 심신미약이라는 측면보다는 의도적으로 저런 모습을 가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을 한 겁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팩트 확인을 해본 결과 유가족 측에서는 또 반발하고 있어요. 사망한 학생의 아버지는 경찰이 아니었다, 결정적으로. 네, 지금 김성수 씨가 주장하는 게 그 피해자가 본인을 도발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자기 아버지가 경찰이라고 말했고 네가 나를 죽이지 않는 이상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자기를 무시했다. 그래서 나는 화가 났다. 과거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매우 기분이 나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전형적인 책임을 전가하는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라고 좀 여겨집니다. 사이코패스적인, 반사회적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죽은 사람만 억울하죠. 왜냐하면 본인이 정말 그런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저 사람의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누가 거짓말하는지, 누구 말이 맞는지를 이제 판단해 볼 수밖에 없는데, 김성수 씨는 사실 어제 포토라인 서기 그 전날에도 포토라인 섰습니다. 그때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말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입술을 달싹달싹 하면서 거의 무기력한 상태로 유체 이탈 상태의 그런 패턴을 보였는데, 예. 어제는 사실은 갑작스럽게 분노감을, 모든 사람에 대한 공격적 분노감을 저런 식으로 표출을 하면서, 하루도 안 돼서. 그렇죠. 내가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피해자 잘못이고 사회의 잘못이다라는 식으로 본인의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서 조금 옹호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저 사람이
본인에게 어떻게 말하면 유리하고 어떻게 말하면 유리하지 않다는 걸 너무 정확히 잘 알고 있어서 본인에게 유리한 것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지금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진정성 있는 뭐 사과나 반성 이런 것보다는 모든 잘못은 내가 아니다. 너 때문이니까 니네가 책임져라. 난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좀 무책임하게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반사회적인 성향을 기반으로 그렇죠. 철저하고 냉정하게 유리한 이상적이고. 부분과 불리한 부분을 판단해서 그렇죠. 이성적으로 그것을 부각시키려 하는 거다라는 분석입니다. 확실히 과거 김성수가 포토라인에서 보였던 반응과 어제의 저 분노에 찬 반응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과거 발언들 직접 눈으로 살펴보시죠.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잔혹하게 하셨나요? 동생이 공범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피해자 가족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나요? 동생 혐의에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처음에 동생이 뒤에서 피해자 잡고 있을 때 그때부터 흉기 사용하셨나요? 아닌가요? 그럼 쓰러지고 나서 흉기를 사용하셨나요? 동생은 공범이 아니라는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한 달 동안 감호소에서 좀 어떤 생각 많이 하셨는지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시면요. 지금 보셨던 것처럼 딱 이때까지는 무기력하고 귀찮고 무성의하고 성의 없는 태도로 답변을 했는데 어제 딱 검찰로 넘어갈 때 갑자기 말도 잘해지고 네. 확실히 태도가 달라요. 그전에는 사실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형을 받으려고 했던 작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국립법무병원 산하의 치료감호소 가는 도중이라든지 치료감호소에서 나와서 경찰에 신병 인도될 때 국민들에게 보였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죠. 왜냐, 그때까지는 자기는 심신미약자로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했으니까.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게 심신미약적인 모습, 네. 오른쪽은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정말 다 하는. 예, 그렇지만 마지막 할 말은 다 하지만 역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예. 보면 됩니다. 저런 걸로 봐서 확실히 그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은 심신장애가 아니라는 거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피해자는 지금 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나왔던 이렇게 종업원이 제대로 응대하지 않았다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굉장히 죽일 수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나 한번 죽여봐라라는 발언을 피해자가 마치 유도한 것처럼 확인할 수 없는 말을 함으로써 본인이 피해자인 듯 그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정확하게 좀 진단을 해서 올바른 처벌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범죄에 대한 정확한 처벌뿐만 아니라 야, 우리도 앞으로 이런 일 겪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24시간 어떻게 보면 폐쇄된 공간에서 함께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PC방 같은 곳에 인근 경찰서랑 어떻게 긴밀하게 연계가 될 건지에 대한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제 이 김성수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유가족들이 강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의 저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사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유가족들의 반응 한번 보시죠. 김성수의 주장대로 죽은 아이의 아버지는 경찰이 아니라 자영업자였다. 시비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건 김성수의 변명에 불과하다. 본인의 죄책을 줄이기 위해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유가족 입장에서는 정말로 갑갑한 상황이에요. 강 의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김성수 씨는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약 20여일 이상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감호소 가기 전까지는 심신미약에서 감형을 받겠다는 조금 전에 김희정 우리 전 장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태도를 취하다가 이제 사실상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기소 의견으로 가니까 이제는 방어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것이 동생은 공범이 아니다. 또 피해자가 나에게 어떤 험담을 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사건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태도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유가족들의 이제 안타까움인데요. 죽어있는 김성수 씨는, 죽어있는 피해자는 지금 유가족들이 대변할 수밖에 없는데 확인할 길이 없어요. 확인할 길이 없다. 예, 결국은 예를 들면 김성수 씨가 이 가짜로 이야기를 한 건지 아니면 피해자가 혹여라도 자기 방어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경찰이야라고 거짓말로 김성수한테 이야기를 했는지는 확인할 바가 없는데 이 점은 수사에서 차분히 수사를 해서 정말 고인이 된 분뿐만 아니라 현재 계시는 유가족들 아픈 마음도 달래줘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목격자들이 있었죠. 목격자들은 피해자가 욕을 한 적이 없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목격자들은 사망한 사람이 학생이 그 모델지만 학생이 욕을 한 적이 없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 피해자가 점장에게 보낸 카톡이 있지 않습니까? SNS 내용을 보면 김성수 씨가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네, 그렇죠. 카톡에 욕하면서 카운터로 와서 계속 영업을 방해를 했다라고 호소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걸 보면 일방의 굉장히 편협한 주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박소영 기자가 어제 이제 경찰의 중간 수사와 관련해서 취재를 좀 했는데 동생의 공범 부분과 관련돼서 살인은 공모하지 않았다. 경찰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그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동생이 살인에 가담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을 두고 유가족들이 좀 가담을 한 것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명확하게 판결이 나지 않는 것은 칼을 꺼낸 시점이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칼을 꺼내 들 때 이게 사각지대여서 CCTV에 찍히지 않은 거죠. 그 바람에 과연 동생이 이 김성수 씨가 흉기를 들고 있을 때 그 피해자를 잡고 있었느냐. 그래서 잡고 있었는지. 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경찰 역시 이 부분을 이제 CCTV에 안 찍혀 있으니까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폭행 여부에 대해서 김성수 씨 동생에게 물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판명이 됐고요. 그 폭행을 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 안 했다라고 얘기했을 경우에 거짓으로 판명이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살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거짓말 탐지기조차 판단 불능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애매하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서 이런 일이 생기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김성수 씨와 김성수 씨 동생은 그전에도 이 공동 폭행의 혐의로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이 좀 애매한 건데 거짓말 탐지기에서 동생도 그러니까 형 김성수가 흉기를 꺼내 들었을 때 그 시점에 피해자를 잡고 있었는지가 확인된다면 살인도 공모한 게 나올 텐데 그 장면이 CCTV에 없더라.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에서 판단 불가가 나왔다는 건 역으로 말하면 살인 행위에 있어서도 같이 공모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여전히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공모하진 않았어도 간접적으로라도 암묵적으로라도 형이 이 피해자를 얼마든지 살인에 이르게 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했는데 그것들을 방치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2009년 10월 달에도 이 김성수 형제는 이 폭행을 통해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둘이 함께 폭행에 가담한 적이 있고요. 이번 건에 대해서도 애당초의 동생은 아예 가담한 적이 없고 형이 폭행을 하려는 것을 뜯어 말리기 위해서 중간에 개입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경찰의 조사 결과 추가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을 보게 되니까 동생이 뒤에서 적극적으로 폭행에 가담한 점이 인정이 된 상황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피해를 당한 피해 학생 같은 경우는 키가 190cm가 넘는 굉장히 건장한 체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생이 주변에서 도움을 주지 않았다라면 1대1의 상황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폭행을 당하고 살인까지 이어졌겠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안타까운 대목들이 많은 국민들, 그렇죠. 유가족 입장에서 남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폭행 이후로 살인까지 이어지게 되는 흉기를 꺼내든 시점을 CCTV 등으로 특정할 수는 없겠으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만약에 동생이 공범으로 같이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여지를 좀 남겨두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